자, 이번 영상은 K리그 설명의 심화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직관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다. 그럼 이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는 해드리겠지만 K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축구를 한번 봐보고 싶다. 그럼 일단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세요. 먼저 보는 건 사실 비추천드리고 내용이 막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전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거니까 일단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K리그 심화편인데 K리그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여러분이 축구를 처음 보는 뉴비라면 그냥 축구 치고 박으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K리그라는 거는 결국 프로스포츠잖아요. 프로스포츠는 여러 구단끼리 경쟁을 해서 누가 우승을 하느냐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우승을 정하는 방식이 스포츠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에 4대 스포츠 리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야구, 농구, 배구는 플레이오프라는 제도를 채택합니다. 이것도 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축구는 플레이오프 제도를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뭔지 그리고 축구에서는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K리그가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다른 스포츠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플레이오프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리그전이라는 개념이랑 토너먼트라는 개념이 있죠. 리그전은 내가 이기든 지든 나한테 할당된 경기를 모두 하는 거. A가 B랑도 경기하고 C랑도 경기하고 하는 거. 근데 토너먼트는 1대1로 경기를 해서 승자승 원칙으로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진 사람이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야구, 농구, 배구는 정규 시즌을 치러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여러 팀끼리 경기를 하면서 뭐 배구는 뭐 30경기 정도, 농구는 80경기 정도, 야구는 막 130경기까지도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경기를 치러서 이제 순위가 나오잖아요. 이 순위를 가지고 이제 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출전권을 줍니다. 뭐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이거 농구의 예시예요. 근데 야구나 배구도 비슷합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나왔으면 딱 잘라서 7등, 8등, 9등, 10등은 토너먼트에 대한 진출권이 아예 없어요. 얘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뭐 가을 야구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그 시즌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렇게 상위 6등까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농구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정규 시즌에서 1등 했다고 무조건 우승이냐? 아니에요. 이 토너먼트에서까지 우승을 해야 제대로 우승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규 시즌에서 1등으로 토너먼트 들어가나 6등으로 들어가나 똑같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이 유리한 시드, 유리한 자리를 줍니다. 1등이나 2등 같은 경우는 바로 4강으로 직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3등부터 6등까지는 6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부터 준결승을 치르게 되는 방식인데 3등이 6등보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3등이 가장 최약체 팀인 6등이랑 경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4등이 5등끼리 붙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여기서 붙고 여기서 붙어서 올라가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4강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유리해요. 체력의 안배도 있고 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4강에 직행한 팀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하지만 6등 팀이 다 깨부수고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구도 2023 시즌에 6등인가 5등 팀이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런 플레이오프 방식은 음, 단점이 있다면 이 리그전이 사실 6개월 동안 리그하고 토너먼트는 1개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이 6개월간의 대장정이 1개월을 위한 예선전에 불과해진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볼 때 이 정규 시즌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니까. 6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6등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엄청 챙겨보는데 정규 시즌은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플레이오프 방식인데 그럼 플레이오프가 아닌 K리그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K리그는 스플릿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요. 어, 즉 플레이오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 리그전만으로 순위를 정하고 우승을 가려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 토너먼트 없이요. 축구 K리그는 38개의 경기를 해요. 1년에 한 팀이. 근데 이 중에서 33라운드까지는 33번째 경기까지는 그냥 모든 팀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데 딱 33번째 경기가 끝나면 딱 절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1등부터 6등까지는 상위 팀, 이걸 상위 스플릿이라고 하고요. 7등부터 12등을 하위 팀, 하위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38에서 33 빼면 이제 5경기가 남잖아요. 이 남은 5경기는 얘네끼리 상위팀끼리 치고받고 하위팀끼리 치고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1등이다 하면 나를 제외한 5개의 팀들이랑 한 번씩 경기를 하면 딱 5라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시즌 막바지에는 상위 하위로 나누어서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게 프로스포츠는 1년마다 선수들이 바뀌어요. 이적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주는 구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독이 바뀌어서 팀이 가진 색채가 아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시즌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그 해에 그 팀이 압도적인 역량을 보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기량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즌 초반, 초중반에 좀 갈피가 잡히면 약팀은 약팀이고 강팀은 강팀이거든요. 근데 시즌 후반에 강팀이랑 약팀이랑 맞붙는다 라고 하면 사실 좀 보지 않아도 되는 싸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즌 후반이 됐을 때 강한 애들끼리 치고받고 약한 애들끼리 치고받으면 좀 승부가 맞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이건 그냥 단순히 수준 차이를 고려한 것뿐만은 아니고요. 이 두 스플릿이 목표하는 바가 각자 다릅니다. 상위 스플릿은 일단 1등에서 6등까지 때문에 당연히 리그 우승을 노리고 경쟁을 하는데요. 리그 우승은 1위잖아요. 근데 상위 스플릿에 들어있는 팀은 1위부터 6위입니다. 이 중에 우승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단 하나밖에 없죠. 그럼 1등 못하면 끝 아니냐? 아닙니다. K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 시장 선거 나가면 뭐야? 대통령 선거 나가야죠? 대한민국 1위면 뭐냐? 다음은 아시아를 제패하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아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가 있어요. 이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ACL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A에 들어가게 되면 1등부터 6위 팀 중에 3위까지는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져요. 아까 그 토너먼트 같은 거죠. 내가 리그에서 1위는 못했을지언정 3위 시드를 배정받아서 아시아 다른 팀들을 깨부수면서 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 후반부가 되면 상위 스플릿 파이널 A에서는 이거 줄여서 상스라고 합니다. 얘는 줄여서 하스라고 하고요. 하스스톤 같죠? 상스의 목표는 이제 ACL까지 진출하면서 시즌 끝까지 1승이라도 더 챙겨서 3위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고 반면에 파이널 B 이제 하위 스플릿에서는 강등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프로축구팀이 12개라고 했는데 12등은 이제 바로 강등이 되고요. 11위랑 10위는 강등에 대한 토너먼트 플레이오프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게 되면 1부 리그였던 K리그 1에서 2부 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서울팀 소개드렸을 때 라이벌로 소개드렸던 수원 삼성이라든지 뭐 인천 유나이티드라든지 서울 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2부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 중 하나가 수원 삼성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재작년에 1부에서 2부로 떨어졌죠. 큰 충격을 받았는데 프로 선수들은 2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어라 노력을 합니다. 일단 그런 거예요. 내가 수능에서 2등급 받던 애가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2부 리그에서 뛴다는 건 나의 선수로서의 기량이 떨어진다니까 나의 커리어가 저하된다는 느낌인 거고 이건 결국 그 선수의 연봉이나 향후 뭐 이적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프로스포츠는 결국 돈으로 굴러가는데 내가 더 많은 연봉을 줄 수 있어야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1부 리그랑 2부 리그 중에 우리 아까 봤던 현대가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북 현대가 강등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현대에서 1부 리그에 있는 팀이 있고 2부 리그에 있는 팀이 있으면 어느 팀에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1부 리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2부 리그에는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팀에 있던 좋은 선수들은 다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팬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럼 결국 이 팀은 다시 일부러 올라가게 될 추진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절대 강등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어라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상위 스플릿보다 하위 스플릿 강등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많이 격해지고 팬들도 응원의 수위도 높아지고 하게 됩니다. 또 묘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K리그의 파이널 라운드 스플릿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플레이오프랑 스플릿 시스템 비교해 봤을 때 스플릿 시스템이 되게 박진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비교해야 되니까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음, 뭐 그런 예를 들어 뭐 득점왕 같은 경쟁, 리그 MVP 같은 걸 따질 때
얘네는 상위 스플릿은 잘하는 애들끼리 맞붙잖아요. 그래서 골도 넣기 힘들고 상대 수비도 강한데 얘네는 좀 쉬운 팀들이랑 하니까 골 넣기도 쉽고 이래서 개인 수상에 대한 좀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 같은 건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선수는 선수 알아서 할 거고 우린 경기 재밌게 보면 되니까 저는 이 방식이 좋아요. 자, 그러고 조금 더 이 K리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총 38라운드 중에 마지막 5경기는 이 33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순위를 기준으로 놓고 내가 상위면 상위 팀 5개랑 하위면 하위 팀 5개랑 경기를 해서 이 38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최종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우승을 했냐 못했냐, 누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냐 강등당하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로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요. K리그 팀이 1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 팀 빼고 11개의 팀이랑 순서대로 경기를 해요. 순서가 일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로빈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한 번 경기를 하고 로빈 2에서 또 한 번 맞붙고 로빈 3에서 또 한 번 맞붙어요. 그래서 하나의 팀은 A라는 팀은 B라는 팀을 1년에 최소 3번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서울을 응원하고 내가 상대 팀으로서 보고 싶은 팀이 울산이다 라고 하면 뭐 서울이 상위 스플릿 가고 울산이 하위 스플릿을 가게 되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못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이 정규 라운드에서 로빈이 3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시즌에 최소 3번은 만나게 된다. 많으면 파이널 라운드 한 번까지 해서 4번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K리그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급 난이도고요. 이 이후부터 이제 진짜 심화 단계인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12등은 다이렉트 강등이 된다고 했고 10등이랑 11등은 강등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다룰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이 조금 더 K리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보셔도 되는데 뭐 탐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일단 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위 스플릿 1위부터 10위, 1위부터 6위까지 들어가는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엘리트가 있고요. 투가 있어요. 진짜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는 싸움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한국이나 일본, 뭐 중국은 축구 별로 못하고요. 한국이나 일본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나라에 좀 돈도 있고 이 스포츠가 잘 진흥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소득층이 낮은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사실 경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공정한 경쟁을 하고자 이 리그 자체의 수준이 좀 높은 나라들은 이 엘리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경쟁을 하고요. 비교적 조금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이 챔피언스 리그 2라는 곳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트에서 경쟁하냐, 2에서 경쟁하냐? 우린 둘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1위부터 2위까지는 엘리트에 진출을 합니다. 여기서 1, 2위는 출전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3위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스포츠 강국 나라에서 1위를 하는 팀이 뭐 대만, 타이완 이런 팀들이랑 경쟁하면 좀 불리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 2등 한 팀은 엘리트, 진짜 최강자를 겨루게 되는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좋은 축구 리그를 가진 나라지만 여기서 한 3위 정도 되는 팀들이면 좀 약소국들이랑 붙어도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2, AFC 챔피언스 리그 2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이고요. 이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AFC예요.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할 때 이 엘리트 경기는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ACLE라고 하고요. AFC2 경기는 그냥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위나 2위를 하게 되면 진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아시아 최강자를 겨루는 거고요. 여기서 우승을 해도 사실 아시아 최강자는 아니긴 한 거죠. 이 하위 대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잘한 게 어디냐? 다른 나라 팀들이랑 경쟁하면서 우리 기량을 견주는 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리그 우승 외에도 이 상위 스플릿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3위까지 경쟁권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10위부터는 강등 싸움을 한다고 했죠. 4위부터 9위까지는 뭐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습니다. 잔류를 하게 돼요. 일부에서의 잔류. 뭐 별 득도 없고 실도 없네? 아닙니다. 이 아까 봤듯이 1부부터 7부까지 있는 대한민국 촘촘하게 되어 있는 축구 리그에서 상위 리그에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잔류도 잘한 거다. 근데 이제 10, 11, 12는 강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12위를 하게 되면 그냥 강등이에요. 바로 강등이 돼요. K리그2 2부 리그로. 물론 여기도 프로긴 합니다. 근데 그럼 10위나 11위는 강등되는 게 아닌가요? 얘네는 누가 강등을 될지를 싸워요. 얘네 둘이 싸우냐? 아닙니다. K리그 1에서는 세 팀이 내려가고 K리그 2에서는 세 팀이 올라와요. K리그 1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기 위해서 1등부터 3위가 싸우는데 K리그 2는 K리그 1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게 1등, 2등, 3등처럼 상위 성적을 가져간 팀이 K리그 1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생각해 봅시다. K리그 1에서 가장 못한 10위면은 다이렉트 강등. 그러면 K리그 2에서 가장 잘한 1위 팀은 다이렉트 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리그 1 12위는 떨어지고 K리그 2 1위는 바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인천이었고요. 이게 안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위랑 11위는 그럼 어떻게 싸우냐? K리그 11위가 뭐 K리그 2 2위랑 붙고 K리그 1 10위가 K리그 2 3위랑 붙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건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강등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렵죠?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들어갈게요. 이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개념인데요. K리그 1의 결과에 따라서 12등은 다이렉트 강등이 되고요. K리그 2 1등은 다이렉트 승강이 됩니다. 얘네는 그냥 시즌 중에만 잘하면 떨어지고 이기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K리그 1에서 그럼 11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K리그 2의 2등과 직접 바로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 하긴 해요. 여기 팀 경기장에서 한 번, 여기 팀 경기장에서 한 번. 근데 얘네는 그냥 딱 이 경기만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K리그 1 10등이랑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10등은 한 번만 경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 K리그 2에서의 싸움이 지독합니다. 3등이 바로 얘랑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승강에 대한 승강 경쟁전을 위한 티켓 싸움을 또 해요. 또 싸워. 그래서 프로는 끝이 없는 싸움과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등은 너무 잘했죠? 얘는 바로 다이렉트 올려줘요. 2등 얘도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K리그 1 팀이랑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 기회를 줘요. 근데 3등 바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3등은 4등, 5등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비로소 K리그 1 승격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야 그제서야 K리그 1 10등과 싸움을 할 수 있어요. 표로 한번 보죠. 그래도 3등이 4, 5등보단 잘했으니까 더 우선권을 줘야겠죠? 이게 플레이오프예요. K리그에서 플레이오프는 승강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4등이랑 5등이 먼저 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여기서 이긴 팀이 3등이 기다리고 있는 K리그 2 플레이오프와 2 플레이오프에서 경쟁을 해요. 여기서 이겨야 1부 리그랑 이제서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은 이제 이 팀이 승강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죠. 만약 여기서 지면 힘들게 싸워서 올라왔으나 여기서 좌절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산팀이 3등 시대였나 4등 시대였나를 받아가지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대구FC를 만나서 승격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K리그 1과 K리그 2에 대한 차등 대우가 확실하다. 그래서 선수들이 한 번 내려가는 건 쉽지만 다시 올라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아예 1등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2등을 해서 한 번 더 싸워서 이기거나 3등을 하거나 4등, 5등을 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올라와서 출전권 얻고 비로소 싸워서 승리하거나 이런 겁니다. 내려오긴 쉽지만 올라오는 건 너무 어렵다. 프로의 세계고요. 이렇게 승강 제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걱정 안 할 거면 정규리그 때 상위 스플릿 상스에 올라가면 남은 경기 5라운드 전패에도 잔류해요. 하스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잘못하면 2부 리그로 강등이 될 수도 있다. 선수들에게 악몽 같은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K리그에 대한 진행 방식이고요. K리그 DLC, 이제 다운로드 추가 컨텐츠죠. 음, K리그 이외에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ACL 같은 최강자를 가르기 위한 경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K리그 1부터 K리그 7까지 이렇게 다단계 다단계네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K리그 1부는 최고 전업이니까 우리 같은 K7은 도전할 수 없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K7 팀이 K1 팀을 패볼 수 있는 방안 지금 공개합니다. 자, 코리아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FA컵.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발음대로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파컵이라고도 했어요. 지금은 정식 명칭은 코리아컵이고 줄여서 코컵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최초에 이루어졌을 때는 전조선 축구회였나? 전조선 축구대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1부 리거든 내가 7부 리거든 계급장 떼놓고 이제 다이다이 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부 리그에는 1200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K7이 잘하면 K6 올라오고 잘하면 K5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에서 세미프로로 올라가려면 얘네가 그냥 동호회 같은 팀이 아니라 구단으로서의 재정 자립도도 있어야 되고 뭐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따르긴 합니다. 실력만 좋다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실력이 좋으면 어떤 모기업 같은 게 지원이 따라 붙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마추어 리그에서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K5 리그 여기부터 코리아컵에 대한 출전권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예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굳이 따지면 뭐 32강이라 생각하시고 64강이라 생각하시고 128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아닌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28강쯤인 1라운드에서는 K5 팀들, K4 팀들, K3 팀들이 경쟁을 해요. 2라운드에서는 K3와 K2 그리고 1라운드 승리팀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도 K4 아니다. 여기도 K3가 있고 여기도 K3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K3 하위팀입니다. K3 상위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살펴보면서 이 시즌 중에 성적을 잘 받아두면 무조건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준다.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준다. 4강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프로의 생리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K3에서 하위팀에 있으면 얘네 128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상위팀에 있으면 64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차등 대우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1라운드는 K3, 4, 5가 경쟁을 하고 2라운드에서는 여기서 이긴 팀들이랑 K2, 3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K리그를 경기를 직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 2부 리그 경기를 처음 보면서 시작하진 아마 않을 거예요. 1부 리그가 훨씬 관중도 많고 박진감 넘치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1부 리그를 먼저 보게 될 텐데 1부 리그 선수들은 이제 3라운드, 32강쯤 여기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K리그 1이 얼마나 최상위 리그인지 감이 오시죠? 동네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방귀대장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라운드까지 올라가고 이제 16강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3라운드 승리한 팀과 여기서 이제 16강 체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코리아컵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국내 최강팀을 겨루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나이들의 뭐 제 마음대로 할게요. 사나이들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떻게 보면 K리그 1 K리그 1 우승을 놓고 싸우는 경쟁만큼이나 되게 가치 있고 유의미한 존엄한 대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게 K리그에서 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K리그 팀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꽤 재밌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한 팀에게는 ACL 출전권이 보장이 됩니다.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CL에 진출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K리그 1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1위부터 3위를 하거나 아니면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하거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기 위해서 K리그의 DLC에 코리아컵이라는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둘 만도 한 것 같아요. 복잡하실 겁니다. 이 이후에는 이전 기초 과정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거고
여러분이 아직 축구 그리고 K리그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하지 않고 경기를 많이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이 가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생기고 우리 팀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고 싶다고 하면 그제서야 공부를 하게 돼요. 저도 FC 서울을 좋아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아시아에 갈 수 있나? 이번에 몇 점 차로 이겨야 되고 다음 경기에 상대방이 어떻게 져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나? 같은 것들을 따져보게 되고 그때 가면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것까지 따지게 되거든요. 우리 월드컵 진출할 때 뭐 가나가 포르투갈 이겨야 우리나라가 올라간다 같은 것처럼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경기장에 갈 때 2만 명, 3만 명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문화가 존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랑 같은 것을 즐기면서 향유한다는 건 꽤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스포츠를 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인생의 분야 중 하나일 텐데 이걸 암으로 인해서 되게 즐기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 희노애락이 있는 게 저는 스포츠가 가진 큰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4대 스포츠 리그 중에 저는 K리그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흥행면이나 떤 이런 스플릿 라운드나 코리아컵이나 이런 제도적인 맞춤 그리고 선수들의 경쟁력이나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서포터즈들이 응원하는 문화 이것들이 여러분이 K리그를 한 번쯤은 직관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엔 심화편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알진 않으시더라도 K리그 정말 재밌으니까 한 번쯤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이해 못하셔도 저한테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귀에 피나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K리그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